조금 덥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듣다 가는 자리가 아니고 호흡할 수 있으면 같이 호흡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도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2015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 쇼미더 취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충족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4학년 손 들어주겠습니까? 4학년? 네, 역시 3학년. 네, 지금 3학년이 올 때요. 지금 4학년들 급여시켰는데. 네. 하지만 이 취업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쉽게 얘기해서 밥줄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우울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대답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박수 쳐주실 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자리 편하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취업에 대한 열망, 또 열정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의자, 계단, 그리고 앞에까지 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 힘내라고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주최사인 취업포털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대표이사 사장 이광석입니다. 채용 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인크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있게 하신 분들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서강대학교 취업지원실 최성옥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5개 기업에서 수많은 별같은 기업들 중에 5개 회사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이버의 조성근님, CJ그룹의 오병서님, 신한은행의 한세일님,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서재훈님, 또 금호타의 엄원경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와주셨습니다. 인크루트 채용 동향 발표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큽니다. 지난 200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3회를 맡고 있는데요. 채용시장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발표회이자 또 그 해의 대졸 신입 채용 계획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와 분석은 물론 채용의 트렌드까지 내다보는 등 신뢰성과 그 정통성 또한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취업준비생은 물론이고 기업과 여러 언론에서도 매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또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고용 절벽을 우려할 만큼 불안한 채용시장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많은 콘텐츠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크루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의 취업 포털입니다. 1998년도 여러분들은 몇 살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때 25살이었고요. 인터넷 이력서를 통해서 개개인의 이력과 역량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를 하면 기업들이 찾고 또 입사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호기로운 생각으로 최초의 인터넷 채용 시스템이라는 인크루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했던 해가 바로 IMF 다음 해였고요. 또 경기는 갈수록 나빠져 갔고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또 인력 감축을 하던 때였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국가와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었고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요즘 표현으로 역대급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IMF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청년 취업난이 생겼고요. 창업도 말이 아주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구조적 불균형 혹은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 역시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채용을 더 원활히 하고자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이 취업난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과 또 죄의식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인크루트는 고객의 취업과 또 기업의 채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저희가 여러 서비스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릴 인크루트 취업학교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 운영 이후에 저희가 지금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크루트 취업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길, 나만의 길을 걷는 직장,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채용동안 발표, 오늘 있을 이 행사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 혼란 속에서도 숫자를 정확히 읽고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청년 고용 대책 그리고 일자리 늘리기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대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고용시장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캠페인, 아마 여러분께서 잠깐 보셨을 화면인데요. 바로 당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문제의식과 고민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도 그렇듯이 늘 내가 지향해야 될 방향, 북쪽을 가리켜주는 북극성과 같은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그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북극성과 같은 내 인생의 지향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여러분들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 인크루트가 여러분들 인생의 북극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나침반이라는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필요로 하고 애타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이 시간에도 인크루트에 채용 정보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마음먹기에 나름, 내가 하기에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흐름과 또 오늘 공유되는 발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북극성 그리고 나침반, 저희가 여러분들이 향해 가는 곳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알찬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크루트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올 상반기에 가수 윤종신 씨와 저희 인크루트가 함께 작업해서 취준생의 지친 하루라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해도 된다니까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조금 전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딱 손 가리고 있다가 뭐랄게입니다. 여학생 몇 분이서 이 감정이 막 들어가고 감정이입이 됐고 그런 감탄사 말이 나왔는데 유튜브 조회수 4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취준생들과 구직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해가 다르게 가정되는 시험난에 지친 또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또 취업준비생의 힐링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도 재밌는 광고 캠페인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반기에 봐야 되는데 알아서 찾아보시기 힘드시니까 오늘 최초로 쇼미더 취업 지금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인크루트 하반기 광고 캠페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는 잠만 자면 취업이 되니 소리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취준생에게 깊은 잠을 선사하는 광고입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는 인강도 무료, 컨설팅도 무료니까. 입학이 입사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이제 잘 자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인크루트. 이 광고는 다음 달부터 생활비 내 소리로 밥맛 떨어지는 취준생에게 식욕을 되찾아주는 광고입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는 인강도 무료, 컨설팅도 무료니까. 입학이 입사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이제 맛있게 먹어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인크루트. 이 광고는 넌 면접을 그러고 보니 소리로 없던 통금까지 생긴 취준생에게 문화생활을 돌려주는 광고입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는 인강도 무료, 컨설팅도 무료니까. 입학이 입사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이제 마음껏 놀아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인크루트.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카피가 입에 착 담기는 입학이 입사다. 네, 저도 비정규직인데, 저희 진행자들은요, 진행 일거리가 없으면 실업자예요. 진행 일거리가 있어야 정규직이 되는 거고, 저도 입학하면 입사할 수 있나요? 나이가 너무 많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입학이 입사다. 느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인크루트 취업학교에 가입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공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취준생들에게 한번 널리 좀 보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친 라인업 그리고 넘사벽 라인업 지금부터 취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2015년 하반기 전체 채용 흐름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표는요 인크루트 공동 창업자이신 서명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반기 채용 동향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13년째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어깨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스태프들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온 자료를 다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는 요즘 상황인 것 같은데요. 팩트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실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내 책임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 있음도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준비해온 자료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년 채용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바로 그 13번째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일단 저희가 조사 대상 기업은 1,700개 상장사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냐면 상장사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장사에는 여러분들 뭐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채용 시장의 분위기를 이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동일한 조사 대상 기업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대절 공채 기상도는 해보면 채용 예정은 줄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채용은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소폭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리고 미확정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의 자료에는 장밋빛 자료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저희의
노하우로 분석해본 결과는 올해가 전년보다 낫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네, 말하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있다는 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숫자인데 이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미확정이 밑에 이제 그린색, 네이버 색깔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숫자가 좀 늘었어요. 네, 미확정,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업 규모별 채용 동향을 보시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 중에는 대기업, 그룹사 이런 일자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파악하기 위해서 규모별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떨까요? 네. 대기업은 답보 수준, 중견기업은 참담한 수준, 이런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 바닥은 친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즉 채용시장의 펀더멘탈들이 지표들이 좀 올라오는 게 몇 년 안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닥까지 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더 우울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중견기업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채용이라는 거는 경기의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예요.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가 안 좋기 때문에 채용이 줄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은 특히나 이것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올해 중견기업이 왜 더 많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기업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올해 뭐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네. 뭐 이런 이제 직격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기업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대기업은 정부 정책, 즉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 정책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올해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은 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더 떨어질 바닥이 없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전년도보다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채용 동향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업종별로 보면 전공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특별히 더 이제 보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한 페이지로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보시면 금융이 반짝이죠. 지금 이제 증시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요.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숫자가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괜찮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정부에서 IT 촉진에 대한 투자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채용 지표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건설, 유통물류, 기계철강, 석유화학들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해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년 답보이거나 전년보다 못한 부분들이에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심들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의 숫자가 좀 안 좋은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유통물류는 전년도하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에는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반짝 정도 수준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를 할 때 업종별로 질문을 저희가 이제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전공을 얼마나 보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공을 본다고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도 전공 부합도가 대단히 높은 업종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뭘까요? 네, 기계철강 조선, 자동차 부품,
네, 유통물류, 무역 네, 이런 데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뒤에 대안 제시를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업들이 요즘 역량 중심의 채용, 예, 근데 신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8알은 전공. 네, 그래서 전공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채용 시장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전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 하반기하고 상반기를 전망을 하고 그 결과로 상반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실제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봤어요. 저희 예측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봤는데 올해 상반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전년도에 그 채용 시장에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네, 삼성전자 네, 사트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대학의 순위를 새롭게 정비하고 네, 그리고 사트로 대별되는 공채 방식의 변화를 꾀했던 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여론의 물매를 좀 막고 후퇴해서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트 대신 GSAT,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원화해서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최종 발표가 올해 있었죠. 네, 삼성전자의 채용 시장 영향력은 사실 대단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계속할지 사실 저는 조금 짐작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수년째 그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7월에 관련된 조사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도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크루트가 선정한 대학생이 가고 싶은 기업. 네, 오늘 이 자리가 그 가고 싶은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뒤로 물러서고, 일부 이제 탑10에서도 순위 정렬들이 굉장히 열심히 되었는데 작년에 1위 기업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누가 1위였게요? 올해는요? 네, 저희가 당당히 1위를 모셨죠. 네이버였습니다. 네, 네이버가 탑10에 수년째 있긴 했었지만 1위로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탑10 안에서도 중위권에 머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 우리 그 취업 준비생들이 바라보는 기업의 선택 기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채용제도 발표가 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 가능성도 높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제 빅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3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채용을 늘리겠다. 먼저 이런 자료들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팩트는 어떨까요? 실제는. 그래서 전년도 6월 대비 올해 6월 이제 기준으로 실제 30대 그룹의 고용 증가가 어디에서 얼만큼 있었나를 봤더니 겨우 8,000명 정도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뒤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신입 공채 숫자가 정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생각보다 작은 증가에 그쳤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채용 시장의 중요한 숫자 하나를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매년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대학생들은 40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한 6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수생, 상수생 포함해서요. 그러면 100만 명 정도가 이 시장에서 뭘 하고 있다? 입사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기업, 네, 이런 데들은 대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매년. 궁금하시죠? 네, 100만 명이 몇 개의 자리를 두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사회자 말씀 따라 대답하셔도 되는데 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면 여기 앞에 앉은 인사 담당자들께서 점수를 더 주실지도. 네. 정답은 네, 15만 개 내외예요. 근데 이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100만 명 정도가 매년 15만 개 내외 정도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85만 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이런 이제 시장의 큰 틀에서 여러분들을 포지셔닝하고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숫자인데요. 어쨌든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 반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업종에서 어떤 전공을 가진 나를 필요로 하는지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올해 상반기 주변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마 통곡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 공기업 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NCS 채용이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이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 취업 채용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8월부터 본격적으로 채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힌트예요. 네. 6월, 7월까지도 공기업 채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8월부터 여러분들 예의주시에서 보시면 공채 공고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공기업 취업이. 근데 하반기에 NCS 기반의 채용이라는 변화를 가지고 공기업들이 채용을 8월부터 쭉 시작한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신입들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NCS 채용이라 함은 직무 중심,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NCS는 국가 표준 역량 체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일반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역량 중심의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또 휩쓸려 가지고 다른 취업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이 생기면 사실 준비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뒤에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공채 전략은 지금 기업들이 응답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신입사원 10명 중 기업들이 응답한 률을 보면 기업의 85% 정도가 신입 공채를 할 때는 전공을 고려하겠다. 스펙은 안 봐도 전공은 보겠다는 거예요. 스펙은 안 봐도 전공은 보겠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신입들한테 역량을 주문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신입이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신입이. 궁금하시죠? 우리 역량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사회에서 자꾸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역량이 뭐냐 이거지. 차라리 스펙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취준생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역량하잖아요. 근데 역량은 어렵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역량이라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입들한테 기업들이 얘기하는 역량은 기초 체력이에요. 가능성, 그리고 일을 맡겼을 때 학습할 능력 이상도 아닙니다. 경력들은요, 그 직무의 필요 역량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입들에게는 기업이 물을 수 있는 역량이 경력만 하지 않아요. 기초 역량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역량.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 역량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 4년 동안 갈고 닦은 전공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보는 팩트가 전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역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 설문조사에서도 계속 전공 비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위에 보시면 이공계가 5.7명, 10명 중에, 그리고 인문계가 3.3명, 기타 전공이 1명꼴로 취업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취업률은 6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과, 상경 계열은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뭐 취업 깡패 이렇게 해서 이공계를 부르는데 취업 깡패라고 할 정도로 취업이 되고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60%가. 근데 인문 계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비롯되는 것도요, 기업이 해당 요구되는 직무의 역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계 역량이 필요한 자리에 인문 계열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 중심에는 그런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업종별 명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 명함도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전공이 필요치 않은 업종에 굳이 입사 지원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량이 내 전공이 잘 먹힐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전략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량 중심의 채용 확대 이미 기업들이 87%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중 75% 정도는 이 역량 중심의 채용을 더 느리겠다. 그러니까 과연 기업들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어떻게 더 진보시킬 거냐.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인사 담당자나 채용업계에 가지고 있는 숙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로 인적성 검사라든지 인적성 검사보다는 비중이 높은 것이 면접이에요.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채용 방식이 당분간은 새로운 도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계속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죠. 우리 스태프들은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이 바닥에 제가 18년째 채용 동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취업 전략 넘버원은 할 수 있는 일로 빨리 시장에 나와라입니다. 아까 제가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많이 보는 지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초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기초 역량이라는 게 스펙이 아니라 기초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기초 역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5학년을 한다고 혹은 취업 재수 3수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반증은 어디서 보이냐면은 취업 재수 3수 5학년을 한다고 취업률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회 구조와 굉장히 지금 연계성 있는 이제 취업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고 싶은 기업, 하고 싶은 일, 아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빨리 나와라는 거죠. 채용시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걸 정확히 알면 나오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입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자, 이거 가장 쉽게 아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학과가 있으시죠? 전공이 있으시죠? 네,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선배들이 어디 가장 많이 가 있나 보세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수요 공급 어쨌든 그 원칙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선배가 가장 진출해 있는 분야, 직종, 업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마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뭐 고용부도 그렇고 지금 대학교들도 그렇고 서강대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취업지원처에서 이 행사 스폰서십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시면 선수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도 안 되겠다. 인크루트 취업학교로 오세요. 인크루트 취업학교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취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뭔가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많이 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추출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곧 공개를 드릴게요.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거 말고도 인크루트에서 매년 이제 공채 시즌 준비해서
필수 아이템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가능한 빨리 채용시장에 나와서 채용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일 수 있다. 올해 대기업에 떨어졌는데 내년에 대기업에 도전하는 것이 반드시 대기업의 성공을, 취업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좀 들여주셨으면 네, 취업 선배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기상도도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잘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뭔가를 질문했을 때 아무도 대답 안 해주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창피한 건 아니지만 뭔가 질문했는데 답도 제가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답을 좀 모르는 만큼 아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인사 담당자들의 채용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드디어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우리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대답을 원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위를 한 기업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제 뭐 대기업 막 이런 얘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채용에 관한 정보는 사실은 뭐 카더라 정보 말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쇼미더 취업을 통해서 하반기 네이버 채용의 모든 것을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5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그리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로 알려진 네이버 주식회사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 네이버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몇 분 안 계시네요? 입사 시켰으면 좋겠네요.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이런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네.